네, 정보시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 반대로 좌초됐던 학교 인권 조례를 재추진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분들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원 학교 인권 조례 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 한효관 사무총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교육청이 학교인권 조례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포퓰리즘과 편향된 인권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조례는 결사반대합니다. 또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적 절차까지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밀실 행정과 또 강압적으로 바깥 인권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사례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 대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은 포퓰리즘인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단맛에 자꾸 요구하고 먹지만 과하면 나중에 이가 썩지 않습니까? 네. 두발과 화장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핸드폰 소지도 자유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되고 놀 권리가 있고 시험은 안 봐도 좋고 없애겠다는 거죠. 예, 기초학력 평가에서 강원도가 전국 최하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너희가 자유고 너네들 권리다. 뭐 이런 표면적인 것들은 뭐 애교 수준으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시각과 의도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 전국 학생 인권 조직을 추진하는 분들은 특정한 성향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강원도에서도 그런 분들이 주축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쓴 책이나 강연의 주장을 보고 전 좀 놀랐습니다. 이 학교를 감옥과 군대와 같은 통제와 억압수단으로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학생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자로 묘사하고 이 교육부나 정부를 그 배우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방법보다는 시위를 통해서 또 너희들이 이것을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직접 체험한 것도 있는데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토론 현장에 있었어요. 이 국민회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네들 왜 안 하냐를 물어봤더니 국가가 왜 개인의 양심을 강요하느냐라고 제가 좀 큰 소리 쳐서 제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원 학교 인권조례를 통해서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의 인권에 관련된 그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애국가 제창 및 국민 의례 거부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편향된 인권의 본질 속에 있는 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고 또 양심의 자유를 병역 교부와 연결도 시키더라고요. 뭐 이거 제가 사실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런 토론 주제로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가르친다면 이 건전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제가 이제 옆에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일일장 검사에서 뭐 받침돌게 틀리나 만날 검사를 좀 해줍니다. 2학년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네. 어머니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요. 또 세뱃돈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좀 보관할게. 보통 부모들이 그러는데 뭐 사유재산권 침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경험도 들었고 네. 또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본 얘기지만 뭐 가출할 권리, 외박할 권리 뭐 이런 것도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관계도 파괴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은 권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원학교 인권 조례 저지 범도민 대책 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2012년, 14년도 때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주축이 됐고 지금 다시 재편이 됐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이 종교 단체가 그때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종교 단체와 교원 단체는 아직 약간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하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상정되면 그때 우리 함께하기로 약속을 좀 했습니다. 예.
도교육청에도 대책위 뜻을 전달하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공청회, 좌담회, 설명회 그 어떤 곳에도 저희는 초대받지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접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식적인 대화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대협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의견 조율이 쉽지가 않네요. 이 도교육청은 인권을 죄송한 말이지만 이 종교로 신봉하는 거예요. 인권교. 지금까지 이게 많은 교육의 문제가 인권이 없어서 생긴 것처럼 인식하고 앞으로의 교육 문제 역시 인권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하고 이제 법조항 몇 개만 넣고 뺐고 수정화 그러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학교 인권조례 공청회 무산에 따른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네, 사실 공청회가 기습적으로 공지되었고 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3월 16일 조례 제정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이 학교 인권 조례를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고 바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4월에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5월에 공청회를 거쳐 7월에 상정한다고 제가 정확히 담당 장학사한테 들었는데요. 네. 갑자기 4월 17일 날 학부모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제가 법정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공청회는 14일 전에 공지돼야 하고 이 토널 패널들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된다라고 정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 38조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춘천에 있는 220여 학교 넘는 학교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정통물신문이 제대로 갔는지. 그랬더니 50% 이상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공지한 것도 직접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홈페이지만 이렇게 띄워놨던 그런 어떤 저희가 자료들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 패널들도 공개적인 모집이 아닌 선정했던 편파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24일 당일에 몇 분이 항의를 하신 거죠. 물어본 거죠. 법을 어긴 셈인데 공청회를 진행하는 게 유효하냐? 네. 만약 공청회 진행했다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막 법정 찾으면서 확인하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진행하고 보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큰 원성을 사지 않았나.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공청회가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준비했었거든요. 뭐 그렇다면 더 아주 뭐랄까 문제성이 더 드러났겠죠. 예,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오히려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네.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고 도교육청이 공청회 무산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요? 협박, 폭행,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좀 황당한 제목이긴 한데 네. 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각이 당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확보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또 관심 있는 건 무혐의 났을 때 도교육청에서 정말 어떻게 나올까 사과하고 조례 중단을 추진을 중단할까 이런 게 저희 더 관심 있는데요. 예. 그 도교육청에 공개 질의서 전달하셨는데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을 질의한 건 아니고요. 이 진질서를 전담한 시점이 5월 27일 좌담회를 열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담회 역시 공개도 안 하고 참석 인원 기준도 도교육청만 알아요. 뭐 그 답변서를 이제 받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왜 자꾸 밀실적 행정을 하고 투명하게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예. 이 두 번째는 도대체 법 만든 주체가 누구냐? 전 이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재정추진위원회 14명을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관련 회의는 몇 번 이루어졌는가? 근데 답변서 보니까 4번이라고 왔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조항을 넣고 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반수 이상 뭐 찬성 반대라든지 네. 또 아니 이 소속이 뭐 교원이 뭐 교총도 있고 정교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도대체 이 소속이 어떤 분들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법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이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학부모를 고발한 건인데요. 무혐의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공무집행 건을 말씀드렸는데 허위사실 유포건에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성적인 이슈,
이게 다룰 수도 있다. 즉 청소년도 섹스할 권리를 달라. 좀 선정적인 문구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로 인한 임신, 출산, 또 사회에서도 논란이 있는 동성애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교육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고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만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독일청은 이에 대해서 2012년, 14년에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그 조항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을 고발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 도교육청의 그 삭제했다는 내용 자체는 정말로 우리를 뭐 기만, 우롱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차츰차츰 시간 따라서 발표하게 될, 드러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해결 바라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뭐 평준화, 무상급식 등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뭐 정치적으로 민병희 교육감 물러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강원학교 인권조례는 결코 안 됩니다. 민병희 교육감과 도의청이 포퓰리즘과 편향된 인권으로 자신들의 정적을 목적을 위해 학부모, 학생들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시고 교육 교련의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정말 MBC에서 초대해 주기 감사한 게 우리 반대 직장에 나갈 곳이 없어요.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에 반대 입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 대책협의회 한효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